여러분은 나는 왜 늘 시간이 부족할까라는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쉼의 순간들 사이에서 헤매는 기분이 들 때 참 많죠? 그런데 분명한 건 같은 시간을 가졌는데 누군가는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기어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왜 거인의 어깨에 올라 세상을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인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지 살펴보면서 그걸 모방하고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부족한 24시간이 48시간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할 책 창작형 인간의 하루는 시간 관리 노하우를 쏙쏙 뽑아갈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창작자들, 영화 헤어질 결심과 드라마 작은 아씨들의 시나리오를 쓴 정석영 작가,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정연이를 연출한 정지인 PD, 넷플릭스 드라마라도 만들어진 소설 보건교사 아는 형을 쓴 정세랑 소설가, 영화 벌새를 연출한 김보라 감독 등 이름만 대면 우리가 알만한 분들의 하루 일과와 창작 루틴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작업 방식을 엿보게 해줍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창작자들이 시간을 쓰는 법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루틴을 통한 시간 최적화입니다.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하루 중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을 파악하고 이를 핵심 작업에 집중하는 데 사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정세랑 작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글을 쓰는 시간을 무조건 확보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가 정세랑 작가에게 가장 창의적이고 집중력이 높은 순간이라고 해요. 둘째로는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석영 작가처럼 작업실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집이 편하다는 정지인 PD의 사례도 있으니까요. 다만 내가 어떤 환경에서 더 몰입이 잘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반드시 배우고 탐구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건데요.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배움과 경험에 투자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정세랑 작가는 외부 콘텐츠를 흡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가지고 실제로 직간접적인 영감도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관심사를 넓히는 데 힘을 많이 쓰는데 의식적으로 강의를 찾아 들을 때도 있고 다양한 책을 읽거나 박물관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포착하려는 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최선을 매일 쌓아가는 자세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창작자들은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과 변주가 쌓여 거대한 창작물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창작자들의 성공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읽는 이들이 자신의 삶과 루틴을 돌아보게 만드는데요. 창작자들의 시간 쓰는 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루 중 언제 가장 집중력이 높은가?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영감을 주는 활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시간을 보다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은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만의 루틴으로 여러분의 24시간을 새롭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같은 연초는 밀도 있는 루틴을 만들어내기에 딱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밀도 있게 하루하루를 채워 가신다면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